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변호사의 생활법률 팩, 오늘 다룰 주제는요 바로 사기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 이런 거래 관계, 돈 빌려준 관계를 이제 얘기를 상담을 하시면서 이게 사기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에서 고소 사건 중에 가장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 사건의 종류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왜 성립되기가 어렵냐면 민사적인 채무불이행과 그 다음에 기망을 가지고 한 사기와 요게 경계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돈을 빌려주면 내가 무슨 명목으로 뭐에 필요해서 돈을 빌린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갚겠다, 보통 이런 계획을 설명을 하고서 돈을 빌리게 되죠. 근데 만약에 돈을 빌려주는 순간에, 빌려줄 당시에 얘기했던 어떤 목적, 가령 뭐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해서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막상 알고 보니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100% 사기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그 돈으로 어떤 수익 활동을 한 다음에 돈이 생기면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돈을 투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는 사기가 되지 않아요. 사기죄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차용금 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돈을 빌릴 때 이거를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아주 채무가 많아서 뭔가 돈을 벌더라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금방 갚을게 이러면서 돈을 빌렸다면 그것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는데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돈을 이미 빌려간 다음에 나중에 돈을 갚을 무렵에 이런저런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변제를 미루는 거, 이런 것도 사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기죄가 되면 전체 금액이 사기 금액이 되질 않아요. 그런 변제기의 유예를 받는 경제적 이익만이 사기의 범행의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큰 금액을 건네줬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제대로 내가 변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밝혔는지, 어떤 용도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이 돈을 빌려간 다음에 뭔가를 해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니까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사기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돈을 왜 어디에 쓰려고 빌리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남겨놔야 돼요. 뭐 녹음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서로 남겨놓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갚을게 라는 것에 대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뭐 필적이나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실제 그 사람이 그 말한 대로 돈을 썼는지, 그리고 진짜 갚을 능력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용금 관련된 사기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고요. 이게 사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나중에 고소를 하는데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차용금 사기에 있어서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런 방법,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